첫 번째 항목은 무너지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어디요? 지난 16일 오후부터 시위대하고 이제 충돌을 계속하고 있는 홍콩 경찰이 최후 보루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홍콩 20대를 포위 봉쇄한 상태에서 진압 작전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어제부터 갇혀 있는 시위대는 교내 곳곳에 불을 지르고 투석기로 화염병을 발사하면서 격렬하게 이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들은 뭐 이미 유언장까지 써놨을 정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홍콩 경찰은 경고 방송용 장치라면서 음향대포로 불리는 진압 장비까지 동원하면서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시가전 양상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의 목표는 전부 다 체포하는 거라면서요? 그런 것 같은 상황인데요. 이 시위대가 이제 그 학교를 이제 떠나려고 해도 왜냐하면 이제 그 시위대를 떠나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 학교 밖으로 나오면은 체포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교정을 빠져나온 시위대가 다시 안으로 쫓겨 들어가는가 하면 구조 활동을 마치고 나온 응급 요원들도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현장에는 조만간 경찰 총수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강경파 경찰 간부가 직접 나와서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이 경찰은 이공대 내 시위대에게 폭동 혐의를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에서 폭동죄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고 10년형까지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실탄 사격도 있다고요? 오늘 새벽에 홍콩 경찰이 이제 그 홍콩 이공대 인근 지역에서 시위대를 향해 이제 실탄 3발을 발사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공대 바로 앞에 인민해방군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시위대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 막사로 차량을 타고 돌진을 했고 홍콩 경찰이 이 차량을 향해서 실탄을 발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운전자는 유턴을 해서 도주했다고 하고요. 경찰은 시위대가 화염병, 활 이런 이 살상용 무기로 공격을 계속하면 실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시위대가 쏜 화살에 경찰 한 명이 다리를 맞았고 또 경찰 장갑차가 화염병에 불타는 등 어떤 전쟁터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홍콩 시민단체들의 긴급 호소문 어떤 내용입니까? 이 홍콩의 최대 시민사회단체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이 세계를 향한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단체가 이제 지난 6월과 8월까지 대규모 평화 시위를 주도했던 이런 단체인데요. 경찰이 지금 거의 1만 발 정도의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이 현대적이고 문명화된 홍콩이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민간인권전선은 특히 경찰의 진압 강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찰에 태각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호소에 동참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홍콩의 평화 시위자들을 상대로 이 이공대 학생 시위대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대해달라는 호소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국 쪽에서 대규모 테러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고요? 어제부터 홍콩과 인접한 광저우에서 대규모 테러 진압 훈련이 이제 실시되고 있는데요. 대테러 특수대응팀 등 1000여 명 정도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또 광저우 공안국은 홍콩 시위 진압을 연상케 하는 테러범 진압 훈련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 광저우 당국은 그러면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테러리즘에 맞서기 위한 훈련이다 이렇게 취지를 밝혔는데 이거는 결국 시위대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들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군대 그들이 그 홍콩 거리를 청소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에 중국 인민해방군 병사들이 빗자루라든지 이런 청소 도구를 들고 나와서 시위대가 도로에 설치한 보도블록이라든지 뭐 이런 용품들을 청소를 했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어떤 지형에서도 대테러 작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고도로 훈련된 중국군 내의 최정예 부대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홍콩 시민들은 인민해방군의 이런 움직임이 이 군의 이제 그 홍콩 내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행보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작전에 나서기에 앞서서 홍콩 시민들에게 이 중국군의 활동에 익숙해지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네. 홍콩의 시민단체와 야권은 이런 활동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홍콩 법원은 이 복면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죠? 그렇습니다. 홍콩 자치정부는 지난달 4일에 입법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긴급법을 52년 만에 발동해서 복면금지법을 공표한 상태인데요. 공개 집회 중에 얼굴을 가리는 물건을 착용하면 처벌하고 또 경찰들에게 강제로 이제 시위대의 복면을 벗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홍콩 고등법원은 필요 이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서 비례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복면금지법은 또 지금까지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더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법원은 아직은 살아있네요. 참. 모양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사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동생도 구속 기소입니다. 조국 전 장관 동생이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 하루를 앞둔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 강제집행 면탈, 배임 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는데요. 이로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장관 일가는 오촌 조카 조모 씨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까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동생의 혐의 먼저 채용 비리 관련이죠? 그렇습니다. 이 채용 비리 관련해서는 이 조모 씨가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오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미리 넘겨준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허위 소송 관련 혐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해서 웅동학원의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를 하고 2006년과 2017년에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였고 이를 통해서 학교법인에 110억 원의 손해를 끼친 그런 혐의입니다. 웅동학원의 채권을 인수한 이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에 위장 이혼을 한 혐의도 이 대목에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그렇죠. 이제 앞서의 채용 비리 관련 브로커들에게 350만 원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8월 말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이 되자 학교법인 상대로 한 소송하고 아파트 명의 관련 자료 등을 파쇄하라고 시키는 등의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검찰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동생의 혐의들의 그 형인 조국 전 장관이 뭐 관여한 게 있나요?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죄송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교사 채용 문제 출제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웅동학원 내부 문건에 보면 이 빼돌려진 시험 문제 출제 기관으로 동양대가 이제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 시험 문제 출제를 부탁을 받고 전공 교수에게 의뢰한 일은 있지만 이 시기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 혐의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동생은 뭐라고 합니까? 이 채용 비리 관련한 혐의 일부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뭐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은 이제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등의 어떤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와 우울증, 폐소공포증 등으로 제대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 건강상의 문제도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8차 권고안 발표했죠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권고안에서는 각급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정례화하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그동안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찰청이 갖고 있고 2차적으로 법무부가 감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상 셀프 감찰이고 그래서 법무부의 감찰권도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겁니다. 또 대검찰청이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초과 인원을 발령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이에 축소가 필요하다 이런 권고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의 감사 정례화.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